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 ABC 9번째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찍는 경계 그리고 대화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권한이 있다는 거죠. 권한. 그 권한의 범위를 경계라고 합니다. 네, 경계의 정의죠. 사전적 의미는 권한의 범위라는 거죠. 근데 그 경계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경계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의 범위를 경계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경계의 규정은 각자가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계를 왜 이 시간에 같이 나누냐면 심리학과 이제 상담학의 지식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리학은 그 사람의 그 개인의 존재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의 핵심 키워드는 인정이라는 거예요. 인정은 확실히 그렇다, 여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각자의 개인에게 있어서 그 경계가 있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의 범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규정은 누가 한다? 각자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경계의 핵심은 그 경계의 규정은 각자가 한다는 거죠. 거기는 뭐 논리나 뭐 법이나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되겠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의 경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체적인 경계, 심리적인 경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그쵸? 신체적인 그 권한의 범위는 보통 1m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1m 범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버스나 지하철 그런 곳을 가면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그건 특수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한가한 버스나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1m 이내에 가까이 앉아 있으면 조금 썰렁하고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 그 신체적인 경계의 거리는 보통 1m라는 거죠. 경계의 종류의 두 번째, 심리적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의 범위, 심리적 경계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어서 말이죠. 사회적 관계든 정서적 관계든 말이죠. 가족 관계든 뭐 친구나 직장 관계, 거기서 말이죠. 심리적 경계는 무슨 그 사람이 끊임없이 관계에서 그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거든요. 그렇죠? 신체 언어로서 때로는 이 말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극과 반응을 받게 되는데 어떠한 자극은 나의 마음에 생각이나 감정의 안정을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불편하다든가, 뭐 화가 난다든가, 뭐 그러한 것들, 뭐 질투의 감정도 있겠죠. 아니면 뭐 긍정의 감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아무튼 외부의 자극이 나의 심리적인 안정을 깨트렸다 이거죠. 보통은 어떻게? 불편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렇듯이 사람은 각자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의 범위가 있는데 그것은 신체적인 경계, 심리적인 경계, 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의 범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뭐 신체적으로나 뭐 말로써 나를 툭 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누가 조그만 외부에서 자극을 주더라도, 신체적인 자극, 어떤 언어적인 자극을 주더라도 신체적인 경계와 심리적 경계가 금방 무너지고 깨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의 범위는 어때요?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흐릿한 경계, 적절한 경계, 딱딱한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떤 범위가 있는데, 나의 고유 권한의 범위가 있는데, 그 외부의 자극이 딱딱한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손해보고는 못 살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아주 경계가 딱딱한 경계가 되겠죠. 친구 관계에도, 야, 이거 네가 좀 해. 네가 책가방 들어. 네가 이 일 좀 해. 라고 했을 때 그 불편함이 발생했는데도, 그래, 알았어. 내가 그냥 해주는 게 내가 마음 편하니까 그냥 내가 하자.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심리적, 신체적인 경계는 흐릿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적절한 것이 좋겠죠. 그렇게 경계의 종류는 신체적, 심리적 경계가 있다. 그리고 경계의 범위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동적이고, 그렇죠? 또 사람에 따라서도 유동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죠. 뭐가요? 경계의 범위는 유동적이다. 그리고 경계의 형태는 흐릿한 경계, 적절한 경계, 딱딱한 경계,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계를 이제 마무리 짓자면,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각자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심리적인 고유 권한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의 규정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보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싫으면 평양 감사도 싫다.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계를 설명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경계의 규정은 각자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틀려도 맞다는 거예요. 그 틀리다는 것은 뭐냐면 의도나, 그리고 뭐 우리가 예의, 도덕적인 잣대라든가, 때로는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댄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규정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으로 말이죠. 그 사람은 각자가 자기의 심리적, 신체적인 경계의 규정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출되는 단어가 뭐냐면, 심리학은 존재다,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다, 여긴다, 존재적으로 인정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방금 말한 것이 경계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심리학의 핵심 키워드가 인정이니까, 그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경계의 규정은 각자가 한다. 그러므로 상대는 틀려도 맞다. 존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경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경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